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소폭 어제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94% 상승한 28,4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08% 상승한 1,86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 XRP는 0.75% 상승한 0.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2%, 1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4%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보기 전에 이 미국 지수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전날 대비 0.01%, S&P 500도 0.36, 나스닥 100 0.74, 나스닥 종합지수 0.7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05% 하락한 모습. 이 환율의 경우도 어제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0.04% 하락한 1,319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환율의 경우는 1,300원대를 넘어서 지금 이 1,400원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가 아니라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기준금리 이외 연속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된 것인데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내려간 거죠. 이 물가 경로가 하는 예상대로 가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9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 이 금통위는 오는 11일 오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기준금리는 3.50%라고 하는데요. 이제 11일이면은 내일이죠. 내일 오전에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이 더 상승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하게 될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지난 2월에 이어서 4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5%를 웃돌던 물가 상승률이 4.8% 이제는 4.2%까지 떨어져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은행 우리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근데 미국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외치고 있죠. 특히나 이 CME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 5월에 이제 다가오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1.2%입니다. 동결 확률은 이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5에서 5%에서 5.75%로 기준금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5.25%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자본 유출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제 대한민국의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걸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정부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금 가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금값도 계속해서 경제 위기가 발발을 하면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 해지 자산이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치르고 있는데 이에 작년에 이제 작두를 탔다라고
달러까지 불리우던 애널리스트 이 플랜 B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 뒤에 급등을 하면서 2025년에 523K 즉 52만 달러 이걸 하나로 바꿨을 때는 약 6억 원, 7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6, 7억 원 정도 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유명 비트코인 분석가 플랜 B가 비트코인 가격 분석 모델인 스톡 플로우 모델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2025년 앞으로 2년 남았죠. 2년 뒤 532K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28K인 것을 감안했을 때 거의 2배가 아니죠. 20배에 가까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가 4년 전에 만든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은 이 공급량이 제한된 금이나 은, 비트코인 등의 가격 결정 모델이죠. 이 기존 공급량 대비 신규 공급량으로 희소 자원의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고 특히나 작년 한 5월에서 한 3월인가요? 3월에서 10월까지 플랜 B가 거의 뭐 작두 탔듯이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서 이 모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이 찾아오게 되며 봐라 이 플랜 B의 경우는 거품이었다라는 손가락질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 520K 53만 달러라고 하는 이 가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 가격까지 충분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못해도 10만 달러는 충분히 넘어서면서 한 30만 달러까지는 이제 300K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한 100K, 90K까지 다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플랜 B의 말대로 523K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죠. 또 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도 현재 장 상황의 뒷받침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채굴 난이도의 경우는 이렇게 상승할 경우 채굴 비용의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채굴 비용의 상승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요 지표 중 온체인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상승을 해서 그런 것일까요? 이 부정적인 언급들보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 경제학자의 경우는 이 충격적인 비트코인 주식 폭락장이 임박했다. 하지만 이 붕괴 이후 비트코인은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은 이제 투자자이자 금융저술가인 해리 덴트라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분인데 꽤나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미래가 되기 전에 충격적인 이제 폭락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은 하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충격적으로 폭락할 것이다라는 뜻인데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 데일리 호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리 덴트가 데이비드 린 리포트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폭락장이 황폐화시킬 것이고 세계 경제의 미래로서 비트코인이 부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폭락이 다가오는 7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초창기 아마존의 닷컴 폭락과 비슷할 것이라고 봤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마존과 닷컴이 무너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95%에서 96%까지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봤을 때 2021년의 최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 대비 비트코인의 최저점 지난 11월에 보여주었던 1만 5천 달러대를 비교하면 거의 80% 가까운 하락을 이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전 고점 대비해서 한 40%인가요? 한 60%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95%, 96%까지 폭락을 하면은 정말 한 1,000달러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하락을 하면은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의 기법, 항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덴테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21년 사상 최고치인 68,000, 69,000달러까지 상승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밀레니얼 세대와 블록체인 기술의 부상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미래로 부상할 것이고 장기 호황을 누릴 것이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낙관을 하고는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미 금을 앞질렀고 그 규모와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비트코인이 시장 리더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차례 더 폭락이 있겠지만 이후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 1,000달러까지 하락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틸까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1,000달러까지 오게 되면 정말 반스까지 팔아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틀 뒤에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 스테이킹 출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 이 출금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으로부터 시작한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태까지 많은 알트코인들이 보여주었듯이 업그레이드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도 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다소 고민하는 모양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일 이틀 남았죠. 이더리움이 스테이킹된 수량을 출금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킹에 참여한 이더리움 보유자 전체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고자 출금을 마치기까지는 몇 주가 소요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난셈 분석가인 앤드류 서머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수량 등을 고려해 이같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뭐 그렇게 내용이 알맹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이더리움의 샤펠라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난 후에 한 번에 모든 투자자들 이 스테이킹 참여자들이 출금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출금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매도세에 대한 우려는 다소 잠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테이킹에 참여한 이더리움 대부분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이 손실 중인 이더리움을 굳이 팔고 또한 지금 상승장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현 크립토 상황 속에 굳이 팔고 다시 이걸 현금화시켜서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최근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 연준이 CBDC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7월 일종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이 CBDC 기반 실시간 지급 결제 시스템 Fed Now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CBDC를 통해 정부는 모든 개인의 재정 상황을 감시할 수가 있다. 연준은 처음에는 CBDC를 은행 간 거래로 제한할 것이나 이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압류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얼마 전에 이 연준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러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Fed Now는 CBDC 도입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거센 반발에 이 해명에 나선 것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뭘 이렇게 통제하면서 빅브라더를 현실시키려고 페드나우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정말 너네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지 마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트코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연준 너네들 말 믿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 CBDC의 경우는 이 디지털 달러와 CBDC가 좀 따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샌가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의 목소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면서 CBDC에 대한 이 단어 자체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페드나우가 다가오는 6월, 7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앞에서 이제 말한 이 덴트라는 경제학자분이 7월에 비트코인과 주식이 폭락을 할 거라고 언급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페드나우가 7월에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 페드나우가 실제로 이제 이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을 미치게 될지,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의 흐름대로 보았을 때 페드나우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충격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페드나우 CBDC와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긴 하지만 이 가격이라는 것,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 페드나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과연 이 페드나우가 실제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월츠가 가끔씩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는 하는데 이 CTO가 갑자기 XRP는 코코넛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코코넛 먹었을 때 참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 대표 기업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데이비드 슈워츠가 D앱과 기타 제품이 XRP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가 작업할 암호화 자산을 최대한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XRP를 잘 열리지 않는 코코넛에 비유했다고 하는데 이 코코넛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코코넛이 더 대중화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인 것이죠. 뭐 크게 엄청난 헛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광범위한 통합 자산이 XRP의 채택과 성장에 중요하다라는 설명인데 이제 인터넷만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 인터넷이라는 시장에 네이버도 들어오고 아마존도 들어오고 뭐 다음 구글 뭐 이러한 업체들 기타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들어오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유용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정하게 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XRP 역시 이 XRP 하나만 달랑 이제 존재한다고 이 비트코인만 달랑 존재한다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되는 것이 아니죠. 이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XRP를 통한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XRP를 통한 다른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면서 더욱더 XRP를 100%, 200%까지 효율성을 올리게 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이 XRP 리플 사이의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XRP 투자자들의 경우는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 소송부터 끝내라라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XRP 투자자분들의 모든
모든 공통적인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는 다가오는 7월까지 또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작년 11월에는 뭐 12월에 끝날 것이다, 또 지나니까 1월, 2월, 3월, 5월, 이번엔 7월까지 또 밀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지긋지긋한 미등록 증권 소송 SEC와의 소송이 이번 연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 될지 한번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이 리플사만의 싸움이 아니죠. 거의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과의 싸움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인데, 이 전쟁에서 크립토 마켓이 암호화폐 시장이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